안녕하세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정경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강건우 교수님 모시고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얼마 전에 운전을 해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고리원자력 발전소 근처까지 갔었어요. 네. 갔는데 주변에 식당도 있고요. 체육시설도 있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안전한가 보다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선뜻 내려서 식당 이용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갑상선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있는 이제 주민들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갑상선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네. 그 주변 지역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역학 조사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근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먼 거리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갑상선암 발생률이 좀 높았다라는 게 이제 보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게 검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전 주변에 있는 데서는 그 원전 발전소에서 많은 이렇게 검진들을 서비스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갑상선암이 전국적으로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사망률이 갑상선암으로 늘었냐 하면 사망률은 반대로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갑상선암이 폭증을 했고 그게 이제 대부분 다 개원 의사들이 유방 초음파를 해주면서 네. 서비스로 갑상선암 검진을 무료로 해준 거예요. 그게 네.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갑상선 검사를 다 했죠. 갑상선암은 근데 왜 사망률이 오히려 줄었냐면 이 원래 갑상선암은 평생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네. 진짜 안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cm 안 되는 5mm, 뭐 3mm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씩 커지다가 그냥 모르고 그냥 네. 늙어서 돌아가시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네, 이건 과잉 진료죠.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과잉 진료를 한 거를 그 조사를 해서 고려대학교의 안형식 교수님, 예방의학교 교수님이 미국의 유명한 저널에다가 이거를 이제 출판도 했었죠. 예. 갑상선암은 한 10년 정도 사시는 생존율이 100.8% 이래가지고 오히려 정상인보다 오래 사세요. 예. 그 이유가 네. 자꾸 이제 본인이 노력하고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조심하시고 갑상선암 걸린 이후에 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교수님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보니까 승무원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산재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혈병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의료 종사자들이나 또 이제 전산실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뭐 피부병이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근무하시는 업종에 따라서 걸리는 암이 또 다른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무원들의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북극 항로를 탈 때 유럽이나 미국을 갈 때 거길 보면 이제 하늘이 이렇게 오존층이나 이런 게 뚫려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방사능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특히 고도 높을수록 이제 공기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승무원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보면 연간 한 제일 많이 받는 분이 6, 7mS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에서 받는 게 얼마일까요? 한 3에서 4? 예, 우리나라는 최근에 5mS로 나왔습니다. 네. 전 세계 평균 2.4보다 좀 우리나라 좀 높고요. 우리나라 화강암이 많고 그렇게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받는 수준인데 그 정도 가지고 백혈병을 늘리는 정도의 수준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보통 일반인들도 방사 하나도 안 받아도 백혈병은 늘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백혈병이 걸렸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연관이 아닐까라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전산실, 그다음에 기계실 이런 거에도 뭐 방사능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걱정하신 분들 계신데 사실 거기서는 방사능 나오지 않습니다. 단 전자파는 나올 수 있죠. 전자파하고 또 방사능은 또 다르죠. 방사능 에너지가 세서 세포를 이제 뭐 유전자를 돌연변이 시킬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전자파는 아직까지 그렇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암에 걸렸을 때는 방사능 치료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방사능이라는 게 좋은 방사선, 뭐 안 좋은 방사선 이렇게 구별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방사능은 이제 에너지 따라서 세기에 따라서 세포나 조직 또 인체 영향이 다른데요. 오히려 그 아까 같이 좋은 방사능을 얘기한 것은 굉장히 강한 방사선이에요. 네. 그래서 세포를 죽여버릴 정도로 죽이죠. 그렇지만 우리 몸을 전신을 받으면 사실은 사람이 죽겠죠. 네. 그런데 암세포만 이렇게 아주 포커스해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때리니까 이제 거기 세포만 죽이고 정상 세포는 괜찮은 겁니다. 방사선 종류가 다르다기보다는 우리가 방사선을 얼마나 포커스해가지고 집중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겠죠. 네. 그렇군요. 오늘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강건우 교수님 모시고 건강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을 질문 드렸는데요. 너무 시원하게 대답을 잘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